오늘은 전이 행렬, 그러니까 기저 변환 행렬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이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론 개념부터 넘어가지 않고 이 앞에 선행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전이 행렬에 대한 파트만 듣고 싶으시면 더보기란에 시간대를 체크해 놓을 테니까 거기로 바로 들어가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행렬이 정말 중요하다.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사상을 행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형사상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형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상이 영어로 맵이란 말이에요. 즉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함수냐면 벡터 공간 V와 W가 있을 때 함수 F를 V에서 W로 가는 함수라고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such that 첫 번째로는 덧셈이라고 하는 게 선형적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f v1 플러스 v2 이것이 f v1 플러스 f v2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벡터의 덧셈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상수배를 해줄 수도 있으니 f의 k 곱하기 v1 이것 또한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k 곱하기 f v1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는 이 F라고 하는 것을 선형사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으로 주장할 것은 무엇이냐면 좌표 벡터라는 걸 공부해서 벡터를 좌표 벡터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선형사상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좌표 벡터의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겠죠? 새로운 개념을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라고 하는 것이 n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기저 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게요. 기저 S V1 땡땡땡 Vn 이 기저 S는 V의 벡터 공간의 기저예요. S가 기저라는 것은 이 V라고 하는 것이 S로 생성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즉 V의 원소를 하나 가져왔을 때 이 V라고 하는 것은 기저들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CIVI 이런 CI들이 존재하죠. 근데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건 이 CI들이요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유일하게 결정되느냐라고 물으면 만약에 V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CIVI 그리고 하나로 더 표현이 돼서 i는 1부터 n까지 SIVI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CI-SIVI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건데 이게 0이라는 뜻이고 이 vi들이 기저이기 때문에 앞에 상수배를 해서 더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하면 이 CI-SI 이 친구들이 0일 수밖에 없다. 왜? vi들이 기저니까. 따라서 CI, SI는 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V가 벡터 공간의 원소를 기저들을 가지고 표현하게 됐을 때 그 앞에 상수는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좌표 벡터 개념이 도출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V1부터 Vn 이 기저가 순서가 바뀌지 않고 고정된 순서라고 할게요. 보통 이렇게 순서가 고정된 기저를 순서 기저라고 표시하거든요. 순서 기저다. 순서 기저이면 앞에 이 CI들이 유일하게 결정되므로 CI들도 순서가 고정되어 있겠다. 그래서 C1 땡땡땡 CN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유일하게 결정되므로 우리는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불러주기로 했냐면 V의 기저 S에 대한 좌표 벡터 그리고 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디노트 V의 대괄호에다가 S 이 S는 기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벡터 공간의 원소입니다. 기저가 주어지고 벡터 공간의 원소가 있으면 앞에 상수들, 기저들 앞에 곱해지는 상수들이 유일하게 결정되니 이 대괄호 V라고 하는 것을 C1부터 CN 이 친구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기저 S에 대한 좌표 벡터라고 한다. 앞으로는 우리는 이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 F를 V에서 Rn으로 가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함수를 정의하고 싶냐면 벡터 공간의 원소를
좌표 벡터로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 좌표 벡터를 구할 때 기저가 결국 중요한 건데 왜 기저가 달라지면 앞에 곱해지는 ci들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기저가 고정되어 있다면 이 ci는 유일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기저의 존재가 중요한데요. 이 기저 s가 v1부터 vn, n까지 있으니 이 좌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rn과 1대1 대응이 됩니다. 왜 r2이면 x, y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따라서 좌표가 몇 개 생겼어요? C1부터 CN까지 n개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Rn과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Rn을 썼어요. 그래서 함수 f를 벡터 공간의 원소를 좌표 벡터로 대응시켰을 때 이 함수 f는 선형사상이 됩니다. 선형사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덧셈에 관해서 풀어지고 그리고 상수배도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덧셈에 관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우선 벡터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를 끄집어오죠. V와 W 그리고 V의 좌표 벡터를 A1부터 AN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W의 좌표 벡터는 B1부터 땡땡땡 BN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때 V 플러스 W는 어떻게 됩니까? V 플러스 W는 A1 플러스 B1 근데 기저가 지금 V1부터 VN이기 때문에 이 기저를 그대로 써서 V1 플러스 땡땡땡 AN 플러스 BN VN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좌표 벡터를 살펴보면 앞에 개수들을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A1 플러스 B1 땡땡땡 AN 플러스 BN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덧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질 수 있죠. 하나는 A에 관한 거, 하나는 B에 관한 거. 그럼 얘는 뭐다? V의 좌표 벡터 더하기 W의 좌표 벡터. 상수배도 마찬가지겠죠. K의 V. 이 친구의 좌표 벡터는 KA1 땡땡땡 KAN. K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A1 땡땡땡 AN 얘는 K의 V의 좌표 벡터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이 F는 무엇이다? 선형사상이 된다. 이 F가 뭐죠? 벡터 공간의 원소를 좌표 벡터로 대응을 시켜준 거.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기저가 주어졌다고 하면 이 V라고 하는 것은 기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 이 기저는 순서 기저이기 때문에 이 CI들이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따라서 V에 따라서 CI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것이니 얘는 사실 1대1 대응 함수라고 봐도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R3의 기저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S는 기저를 100 그리고 010 001 이렇게 가지고 T라고 하는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죠. 100 001 010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때 X, Y, Z라고 하는 것에 기저 S에 대한 좌표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냥 X, Y, Z가 되겠죠? 그러면 이 X, Y, Z를 기저 뭐에 대한? T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저 T에 대한 좌표 벡터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X는 그대로 오는데 뒤에는 Z가 와야겠죠? Y. 그래서 기저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걸 보면 기저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순서 기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하나 다뤄볼게요. V를 M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 B라고 하는 것을 V의 하나의 기저라고 하죠. 기저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방금 R3에서도 순서 기저라고 생각했으니 이 S랑 T가 서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벡터 공간 안에 기저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기저라고 하죠. 이 S를 V1부터 Vn까지 가져오는데 얘는 V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이니까 꼭 M개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V1, Vn 이 친구들의 좌표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죠. V1의 좌표 벡터
그리고 vn의 좌표 벡터. b라고 하는 건 v의 기저이기 때문에 이 v의 부분 집합은 당연히 이 b로 다 만들어질 수가 있죠. 따라서 기저 b를 가지고 좌표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s가 1차 독립이면 t라고 하는 것도 1차 독립이다. 자,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 좌표 벡터들이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C1, V1의 좌표 벡터 더하기 땡땡땡 CN, VN의 좌표 벡터. 이 친구가 0벡터가 됐다고 했을 때 이 CI들이 모두 다 0이 된다, 그쵸? 뭐일 때? T가 1차 독립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은 무엇이냐면 좌표 벡터는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 C1들이 그 상수배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C1, V1 플러스 땡땡땡 CN, VN.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가 뭐가 된다? 그쵸, 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좌표 벡터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저들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그 앞에 상수배들이 모두 0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이 알맹이라고 하는 것이 좌표 벡터가 0이 되려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벡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C1, V1 땡땡땡 CN, VN. 이것이 0 벡터다. 따라서 CI들이 0이니까 이 말인즉슨 뭐예요? 그쵸, VI들이 1차 독립이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이행렬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에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전이행렬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벡터 공간 V에서 V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원소로. 그리고 이 벡터 공간에는 기저가 B1도 있고 B2도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저 B1, B2. 그럼 이 V라고 하는 걸 벡터 V는 B1에 대한 좌표 벡터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B2에 대한 좌표 벡터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V는 결국 벡터 공간의 원소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가지고 B1으로 표현한 거랑 B2로 표현한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근데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둘이는 항상 같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아질 수 있냐면 행렬을 하나 곱해주면 같아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렬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항상. 우선 기본적으로 행렬을 곱하는 건 선형사상입니다. 왜냐하면 행렬 A가 있을 때 A의 V1 플러스 V2는 AV1 플러스 AV2가 될 수 있고 A의 KV1은 K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상수니까. 따라서 행렬을 곱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형사상이거든요. 근데 이 좌표 벡터가 기저가 달라지면 좌표 벡터가 달라질 텐데 이 B1을 토대로 한 좌표 벡터랑 B2를 토대로 한 좌표 벡터는 관련성이 있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냐면 행렬을 하나 곱해주고 나면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렬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V의 두 기저 B1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V1부터 V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2는 W1에서 WN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때 목표는 뭐냐면 이런 P를 찾아라 입니다. 이 식이 같아지게 하는 P를 찾는 게 목표예요. 골. 자, 렛. V를 B1에 대한 좌표 벡터로 나타낸 걸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C1부터 CN.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의미가 뭐죠? 그죠? V라고 하는 것이 C1, V1 플러스 땡땡땡 CN, VN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 V라고 하는 것을 B2에 나타낸 것은 결국에는 이 친구의 좌표 벡터 를 의미합니다. 근데 좌표 벡터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형성이 있다고 했죠. 왜? 왜 선형성이 있어요? 바로 이 내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좌표 벡터는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뭘로 적어줄 수 있냐면 C1, V1, B2 땡땡땡 CN, VN, B2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상수배는 밖으로 튀어나가고 또 덧셈도 풀어줄 수 있으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행렬로 표현을 해볼까요? 쉽지 않겠지만 행렬로 표현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행렬의 성질을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앞에 행렬이 있고 여기다가 C1 땡땡땡 CN을 곱해준 형태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앞에는 V1, B2, B2에 대한 좌표 벡터 이거를 열로 써준 거 V1, B2 땡땡땡
Vn, B2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B2에 대한 좌표 벡터라고 하는 것은 다음 같은 행렬에다가 마지막 C1부터 Cn 얘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저 B1에 대한 좌표 벡터잖아요. 그래서 V에다가 B1, B1에 대한 좌표 벡터 얘를 열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P를 찾았다. 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면 기억을 해줄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해줘야 되느냐? B1에 대해서 표현된 좌표 벡터를 B2에 의해 표현된 좌표 벡터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B1에 대한 좌표 벡터 앞에다가 무엇을 곱해줘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고 무엇을 곱해주냐면 첫 번째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근데 기저를 B2로 적어야 됩니다. B2 그리고 두 번째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V2, B2 그리고 마지막으로 Vn, Vn에 대한 좌표 벡터 따라서 각각의 B1에 대한 기저가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를 열로 써주고 두 번째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를 그 다음으로 써주고 이런 식으로 B1의 기저를 좌표 벡터로 열로 써주면 우리는 이 행렬을 뭘로 부른다? 전이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B1에 의해 적힌 좌표 벡터를 B2에 의한 좌표 벡터로 바꿔주기 위해 곱하는 행렬이고 이 행렬의 이름을 우리는 전이 행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써줄 때는 첫 번째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를 열로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를 그 다음 열로 써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써줘서 전이 행렬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P를 다 구했다면 이 P의 역행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P의 역행렬이 있으면 결국에는 VB1 얘는 P 인버스 VB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이 P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역으로 B2에 의한 좌표 벡터를 B1에 의한 좌표 벡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역행렬은 B2에서 B1으로 가는 전이 행렬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주장을 하려면 이 P가 가역행렬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역행렬? 그런데 항상 가역행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이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벡터들의 좌표 벡터 그러니까 V1부터 Vn이 기저이기 때문에 좌표 벡터도 독립이 돼요.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P는 가역행렬이기 때문에 P 인버스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B1에서 B2로 가는 전이행렬을 구했다면 B2에서 B1으로 가는 전이행렬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은 그냥 전이행렬에다가 인버스만 취해주면 된다.